네, 수요일에만 문을 여는 경제 전문 포장마차 상암동 경제포차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경제 셰프들 소개해드려야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센터장,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우리 모셨고요. 네,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가 무려 3주 만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네. 보기 남편이고 안녕하세요. 네, 지금 카메라가 세 대나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끔 뒤통수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뒤통수 관리도 여러분들 네. 신경 써서 주시고요. 고란 기자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회사 사내 행사가 연말이라 네. 2주 연속으로 하필 수요일에 잡혀가지고 하필이면 안타깝게 네. 제가 못 만나 뵀는데요. 오늘 두 배로 화이팅! 재미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 유튜브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지금 당장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볼 수 있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휴대폰 샵 8001번이나 MBC 미니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 미니는 공짜입니다. 네. 이 얘기를 해볼까요?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어제 지명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른바 경제 DNA를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실물 경제 잘 알 것이다. 여러 가지 기대, 희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문 대통령도 경제 성과를 내달라 이렇게 직접 주문을 했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 겸 첫 출근길이었는데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세균 후보자는 경제 활력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합리적인 분이라 알려져 있어서 기대가 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무엇보다 쌍용에서 17년을 근무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산자부 장관도 하셨고 셀러리맨을 경험하신 분이라는 분이 무척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고랑이라는 얘기했죠. 여의도에서 농담처럼 다시 산업공상의 시대다. 네. 아, 그랬어요. 상인, 그러니까 거래를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마치 좀 약간 안 좋게 받아들인 경향이 사회 경향이 좀 있어서 최근에 네네. 아무래도 이런 좀 기업도 경험하시고 여러 경험을 하신 분이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실물적에 현실적인 의견을 많이 주시지 않을까 좀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탁상 공론하지 않고 책으로만 배웠어요가 아니라 예. 네 실물 현장에서 직접 뛰어 보셨던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성과를 내는 데는 더 적격일 것이다 이런 기대 해주셨고요. 고란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도 그 총리 후보자의 얘기 경제 활력을 찾겠다라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경제 활력을 찾으려면 사실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처럼 우리가 80년대처럼 뭐 제조업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소위 말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IMF 이후에 재편된 산업계 질서가 지금도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한 네.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제가 유언차는 기회에 미국의 테크 기업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니까 네. 다들 뉴욕 증권거래소 세계 최대 거래소잖아요. 거기 상장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알아봤더니 다 나스닥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코스닥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네. 그러니까 기술주 기업들이 그만큼 잘 나가면서 미국의 경제 변형이 이 산업 구조 변화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아주 미국만 잘 나가는 이런 세상이 됐는데 우리는 네.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네.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배달의 민족 이게 우리가 게르만 민족이 되는 거냐 뭐 이런 최근에. 자조적인 말도 나오지만 네. 구조를 놓고 보면 오히려 김봉진 대표가 개인으로서는 최대 주주 지위를 얻는 거거든요. 네. 그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혁신 성장의 사례가 더 나와야 될 텐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당장 타다 문제부터 어떻게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타다 문제부터. 네, 이게 이것도 이제 해결 못하면 네, 정치의 영역이고 정부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빨리 풀어서 뭔가 혁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센터장님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워낙 앞에서 또 상위 얘기해서 근데 네. 분명한 거는 우리 증시시장에 아마 종사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았을까? 그런데 전 세계로 보면은 우리나라 시가총액보다 애플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맞아요. 더 크고요. 아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대만의 TSMC가 우리나라 합병자보다 훨씬 시총액이 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까 생각해 본다면 아까 고란 기자님도 지적하셨지만 혁신 경제로 아니면 굉장히 새로운 어떤 금융 위기를 거치고서 산업 생태가 변해 있는데 네네. 우리가 적응을 못한 이유는 결국 아무래도 아까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너무 좀 규제와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은 게 아니냐, 좀 후진적이지 않냐. 그래서 새로운 문총리께서 이 문제를 더 잘 아시는 분 같기 때문에 네, 혁신적으로. 빨리 좀 네. 이걸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세균 후보자 앞에.
알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엊그제였죠? 부동산 대책이 갑자기 발표가 됐어요. 혹시 아셨습니까? 대책 발표될 거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놀랐어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무려 18번째 대책이라고 하죠. 만족하십니까? 뭐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어떤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여의도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게 좀 뭔가 정부가 들어오는 개입하는 걸 무척 싫어합니다. 네, 여의도 사람들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네. 거고요. 근데 어떻게든 간에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다. 초고가 아파트지만 초법적인 조치죠. 어쩌면 내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담보로 네. 뭔가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는 뭔가 좀 너무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 생각을 그렇게 좀 보십니까? 네. 당연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네. 동시에 이게 얼마나 강한 조치면 예를 들어서 전세를 끼고 샀다가 내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네, 왜냐면 네. 기사가 나왔지만은 15억 초과 아파트에서 전세금 반환 대출도 금지됐거든요. 네. 생각보다 이후 여러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려요. 이 조치 나오고서 이제 저도 세미나를 갔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물어봐서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네. 학생들 전원이 그 반의 학생들이 다 성적이 C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학생이 공부를 안 했다기보다 선생이 잘못 가르쳤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어떤 정책을 써도 부동산이 잘 잡히지 않았는데 네. 이게 학생들 그리고 투기자들의 문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정책이 뭔가 좀 미스가 있는 부분도 좀 우리 받아들여야겠다. 저는 오히려 정책이 나와서 뭔가 좀 변화를 급한 마음에 네. 잘 됐으면 좋겠지만 기존의 정책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어디까지가 초법적인 것인지도 사실은 그 행정부의 어떤 철학이나 원칙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고란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역대급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역대급은 맞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투기 세력 잡으려다가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봉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이번 대책 핵심이 대출 규제 강화와 부동산 세제 개편이잖아요. 네네. 부동산 세제 개편만 놓고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하고 양도차익 과세도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거든요. 네네. 진짜로 그 집에 살아야지만 세금 깎아주겠다라는 거니까 네. 이 방향은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걸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세제 개편 관련돼서 그 6월까지 집을 팔면 세금을 많이 깎아주겠다라고 일종의 인센티브를 내걸었잖아요. 네. 근데 하필 6월이에요. 내년 6월. 음. 4월에 총선 있잖아요. 네. 이 세금 문제는 사실 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4월에 만약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과연 정부가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되고요. 대출 규제 부분 관련돼서는 네. 이게 대출 규제가 쉽게 말해서 현금 부자들은 오히려 집이 매물로 싸게 나오면 살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 보면 소위 말해서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거든요. 네. 근데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자산을 마련하는 집을 마련하는 그 수단이 대출을 끼고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아예 그 대출이 막혔으니까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제 후배가 되게 재미있는 말을 했었는데 네. 요새 많이 나오는 그 마레프라고 네네. 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에서 마포의 대표적인 그 아파트 단지 네. 거기 전세를 살다가 2017년에 이제 사버린다 이래가지고 네.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왜 집을 사는지에 대한 설명이 후배가. 네. 내 노동소득이 전세금 인상을 통해 집주인의 자본소득으로 이전되는 상황을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했거든요. 너무 말을 어렵게 하지만 이 와닿습니다. 후배는 저기 어떤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기자 기자가. 네. 이렇게 농담조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과연 그럼 이런 고소득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사람들까지 배려해 줘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소위 말해서 그냥 대학을 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이 고소득자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도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들은 이제 강남 혹은 서울에 있는 중간 정도 아파트도 못 사는 게 돼버려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부동산 대책 나오면 항상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잘했다고 평가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센터장님? 이게 뭔가 제가 신뢰를 잃은 건가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비유를 드려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렇게 정책을 좋은 의도로 선의로서 정책을 해도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그게 네. 성적이라는 거죠.
뭔가 그런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제 기본 생각이거든요. 여러 가지 아는 제 생각보다 네. 뭐 거래를 좀 활발하게 해줘야 된다. 많은 시장의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어쩌면 아까 초과상관 태울 수 있다는 했던 말과 비슷한 건데 결국 어쩌면 그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의 저 사람들 탓이니까 투기자들 불로소득 자꾸 이런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 그거 외에 시장까지 상당히 닫아버리는 부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네. 저보다는 더 전문가의 말씀들이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냥 정책을 원점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원점부터.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여러 번 정책을 해도 안 되고 네. 아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의 유효성도 이어질 수도 없는 거거든요. 아주 현실적으로.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어떤 분위기인지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고란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랄까요? 네. 고란 기자 좀 전해주시죠. 일단 당분간은 위축이 되는 거 맞고요. 네네. 일단 대출이 막히니까 이 수요자들의 매수 문의가 크게 줄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집주인들은 세금이 일단 높아질 테니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눈치 보는 분위기인 거고요. 이게 그리고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네. 굉장히 부동산 상승에 이제 분개하면서 네네. 본인이 이제 저희 반포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사는데요. 네. 본인이 들어갈 때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비중이 그닥 크지 않았는데 네네. 이게 갑자기 엄청 올라서 음. 최근에 자기 그 부동산 그 중개소에서 본인한테 집을 사지 않겠냐라고 네. 전화가 왔었다라고 합니다. 네. 보통의 경우에는 그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부동산에서 먼저 전화가 왔다는 얘기는 먼저요. 네. 꼭지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집을 파세요로 전화한 게 아니라 집을 사세요로 전화한 거니까요. 그 네. 꼭지가 신호가 나온 다음에 바로 일주일 뒤에 대책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30억에 팔라라고 30억에 사세요라고 했는데요. 네. 그 매도 호가가 당시에는 한 31억 정도 됐었는데 29억 원대 매물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장 이제 가격이 내리는데요. 네. 이 문제는 그 눈치 보기가 앞으로 심하게 전개될 것 같다라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내년 6월까지 어떻게 한번 내년 6월까지만 팔면 되니까 네. 일단 버티고 보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가 9억 원 이하로는 오히려 매물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네. 1216 대책이 정부가 목표 가격을 찍어준 셈이 되거든요. 9억 혹은 15억 이렇게 미만 찍어줬거든요. 이렇게. 네. 네. 9억 미만 아파트는 이제 9억을 향해서 달려갈 테고 15억 미만 아파트는 이제 15억을 향해서 달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실제로 오히려 9억 원 미만에서 거래되는 아파트가 대책이 발표된 다음에 네. 9억 2천만 원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딱 그 지점만 넘기지 네. 않겠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짚어보죠.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연을 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OECD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0.16%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한데 지금의 세율보다 지금, 3배 정도. 예.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보면요. 아주 지속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반드시 공급 사이드만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물량은 충분한데 여기 가수요가 붙고 투기 세력이 옮겨 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서울시장의 이 발언, OECD 평균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한마디로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은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네요. 왜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기사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네. 몇몇 뭐 부동산 폭락론 얘기도 나왔었고 했을 때마다 너무 시장에 대해서 좀 탐욕스럽다, 뭐 좀 그런 불신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저희들이 좀 조크로 대변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하시니까 네. 박원 시장님 재산이 한 마이너스 8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마이너스 뭐 8억입니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네. 뭐 다들 재산이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임금 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자산 소득이라는 것도 분명히 소득으로서 존재하는 거고 네. 전 세계 경제가 연준 같은 데도 그렇고 일본은행도 그렇고 다들 인플레이션 파이트보다는 디플레이션 파이터가 되려는 거는 네.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야 경제가 좀 선순환되는 금융위기 이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정책이죠.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너무 낮다 보니까 네. 부동산에 30억짜리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뭔가 집을 가지게 하려면 네. 너무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불신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네, 고란 기자 뭐 짧게 네. 덧붙이실 말씀이? 이 종부세 3배 올려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역시 종부세도 법령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거라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 그냥 본인 말씀을 하신 거라서 네. 이걸 보자마자 대권 도전하시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성준 님이 문자 주셨어요. 그동안 고란 기자의 랩을 듣고 싶었습니다. 3주 만에 잘해야 오셨으니까 될 텐데. 더욱 멋진 랩 부탁드립니다. 지금 음악이 나가고 있어요. 예, 드랍 더 비트. 오르기만 하는 집값, 정부는 속수무책, 부동산은 반드시 잡는다, 18번째 대책. 이번엔 진짜 잡아, 내 꿈은 건물주 공책에서 사라지고. 아, 3주 만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꿈은 건물주 공책에서 사라지길. 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경제포차, 수요일엔 탈 수 없는 경제포차 항상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주목해 주시고요. 윤지호 센터장님 부동산 얘기 많이 했는데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려 있다 이런 얘기 맞습니다.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이번 대책으로 이 돈의 흐름이 좀 달라질까요? 뭐 증시 쪽으로 간다던가. 항상 그걸 기대해 왔죠. 네, 부동산이 네. 좀 정체되면 증시로 돈이 오지 않을까. 근데 좀 데이터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네. 과거에 같이 움직였습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돈을 버니까 주식 투자도 늘고 아, 네네. 소비도 늘고 네. 선순환되는데 이번엔 부동산 괜찮았지만 올해 주시장이 그냥 그랬죠. 근데 연말 되니까 좀 많이 쫓아왔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저는 실제 주시장 성격은 다르고 자금률도 다른데 여하튼 문제는 이런 자금 유입이 자산 시장이 다 같이 좋아져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뭐 유동성이 주시장으로 하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고란 기자는요. 예, 사실 이 대출 규제가 오니까요. 그 은행주 주가는 어떻게 될까 뭐 이것도 사실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실제로 많이 떨어졌어요.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사실 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은행인데 네. 16일에 대책이나 오히려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그다음에 대책 발표하면서 이제 17일 다음 날에 2.2% 하락했는데 다시 올랐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외국인들은 또 사고 있어요. 이걸 봐서 제가 네. 한 그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들으니까요. 대출 규제보다는 오히려 은행 신탁에 대해서 판매를 조금 어렵게 한 거 그게 더 영향을 줬지 네. 대출 규제 영향은 별로 없을 거다라는 영향을 하더라고요. 아, 은행주 그렇습니까? 실적에는요. 그래서 사실 그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서 지금 하기 때문에 네. 그 대출을 막아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부동산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발표하고는 있는데 이 금리도 상당히 영향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핵심이죠. 금리 올리면 제일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불안하죠. 네. 근데 다른 역효과가 많으니까 금리를 못 올리긴 하겠지만. 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제 안 좋게 보는 사람은 과잉 부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 네. 근데 과잉 부채와 낮은 금리의 대결이죠. 저금리와의. 근데 부채가 만약 중국은 기업 부채 문제가 있고 한국은 가계 부채 문제가 있는데 네. 문제는 과잉 부채임에도 낮은 금리가 팍 돌았을 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금리라는 기본적으로 속성은 결국 GDP에 함수 있는데 이 GDP가 막 우리나라 성장률이 엄청 좋아질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내년에도 부동산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 때문에 금리를 낮추지 못할까 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 부동산만 생각하면 사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 따로 올리기는 생각하면 네. 거의 불가능한 불가능하죠. 거의 네. 성장률 같은 상황을 보면 예. 경제 전반을 봐야 되기 음. 때문에 부동산 하나만 콕 집어서 어떻게 겨냥을 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래서 실제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론에 좀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 11월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실제 뭐 가능성 높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11월 금토 통방문에 금리 인하 효과 확인 이런 문구가 삭제됐거든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지지 않을까 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후에 그 이주열 총재님께서 뭐 이거 꼭 그런 건 아니다 네. 코멘트도 했고 방금 전에 우리가 계속 논의되는 얘기지만 부동산 때문에 과연 이게 금리 인하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네, 이 정도 네. 정책을 내놨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애매해지네요. 도저히 효과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하면 연준은 내년에 오히려 금리를 내릴 수 있는데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지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 때문에. 실제로 그 실질 금리는 시장 금리는 한국은행 금리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 참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바로 반도체인데요. 네. 이 반도체 디램 현물 가격이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4분기가 우리나라 수출이 좋았죠. 네. 그리고 근데 수출이 좋다는 반도체를 많이 팔았다는 얘기고 경제 기저
우리 전년 동기 대비니까 올해 4분기가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안 좋았죠. 마이너스 14%만 나오고 그랬으니까. 네, 그리고 네. 반도체도 안 좋았기 때문에 올 4분기가 지나고 나면 내년에 좋아진다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다 알고 있어서 네. 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고민은 이거죠. 16년, 17년에 반도체 사이클이 매우 좋았는데 그 정도가 나올 거냐? 그건 아니겠다. 그때는 그만큼은 아니다. 서버 디램 이런 수요가 많았는데 네. 그래도 저는 최근에 이 반도체 흐름의 가장 핵심은 삼성전자가 현재 그 디램의 마진 있지 않습니까? 네. 30% 정도거든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큰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반도체라는 게 투자를 하게 되면 캐파를 투자를 하면 더 공급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네네.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디램 가격들이 돌아서도 더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했던 각도보다 업사이클의 각도가 더 강해지지 않겠는가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TSMC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 상당히 네. 흥미로운 부분인데 5G라는 투자 규모가 생각보다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도 잘 팔리고 있고 네네. 그래서 TSMC가 구축해왔던 어떤 그런 파운드리 생태계 이것도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서버 디램도 있지만 이쪽 시장도 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까지 아니면 내후년까지 상당히 반도체 시장은 좋아 보이기 때문에 네. 최근 12월에도 굉장히 급하게들 사는 겁니다. 지금. 예. 12월 실제로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에 거의 접근하지 않았나요? 역사적. 네. 그 우리 고란 기자 온 김에 이거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되겠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보고서 참 한숨만 나왔는데요. 네. 사실 비트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도 떨어져도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아, 다 그냥 이유는 그럴 거라고 추측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시장 심리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달러 기준으로 7,000달러 선 무너졌고 원화 기준으로는 800만 원 선이 무너졌거든요. 연초 대비하면 여전히 2배 오른 건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왜 떨어지느냐에 대한 설명으로 많이 나오는 게요. 이 플러스 토큰이라는 그 토큰이 있어요. 코인이 있는데 네. 이게 그 대륙 에스캡입니다. 중국 쪽에서 나온 사기 코인인데요. 이 중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사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30억 달러. 우리나라로 30억. 3조 한 5천억 원짜리 스캠이거든요. 와. 얘네가 비트를 모은 게 7만 개라고 해요.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80만 개 규모로 투자금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는 먹튀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먹튀한 비트코인을 시장에다가 야금야금씩 걸리지 않도록 팔고 있습니다. 이런 물량들이 꾸준히 시장에 나오면서 비트 가격이 비실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와, 규모가 엄청난데요.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센터장님? 시작하기 전에 고랑 기자님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거였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그 약간 M&A들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잘 안 팔리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빗썸도 그랬고 네, 뭐 사실 이 비트코인 가격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네. 내년엔 좋아지리라라고 기대해 볼 뿐입니다. 기대만. 알겠습니다. 상암동 경제포차 오늘 여기서 문을 닫아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두 분,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센터장님 그리고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드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